잠깐 사귀었다던 그 여자친구도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거기도 사실 거의 시골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특수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움켜쥔 초등학생이 오히려 보호를 받고 그걸 제지한 담임선생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특수학교도 특수학교인데 특수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왜냐면은 사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뭐 한 반에 한 명이 조금 뭐 ADHD라든지 아니면 뭔가 정서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다, 평균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물어보면 뭐 한 반에 뭐 많게는 4-5명까지 있고 적어도 2-3명은 있죠. 근데 한 반에 인원이 줄었죠. 뭐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한 반에 뭐 거의 한 20명 정도 뭐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증했다, 비율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선천성 기형 아이 비율이 거의 2%에서 3%에 불과했던 걸로, 그러면 거의 맞죠. 저희 때가 거의 한 반에 40명대였으니까 두세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걸 보면은 거의 뭐 한 40% 정도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긴 하죠. 그러면은 이게 거의 뭐 10배 가까이 이제 폭증한 셈인데 뭐 계산을 해보면 뭐 거의 비슷비슷한 수치가 나오죠. 어쨌든 일반 학교도 그렇고 이제 특수 학교가 부족하다고 해서 더 많이 세워질 예정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사들의 방어 진료, 방어 교육이죠. 이제 학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시정을 하면 안 되고 이제 말로 최소한 3번 이상 해야 되죠. 뭐 경찰이나 뭐 다른 법 집행 기관에서도 한 3번 정도 경고를 하잖아요. 그것도 바로바로 하면 안 되고 뭐 다중불해산죄 뭐 이런 형법도 있죠. 불해산이라고 하면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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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얘기해서 이제 3번 말을 했는데 안 들어서 이거는 죄다, 이게 아니고 한 번 해산하라고 하고 이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한 번 해산하라고 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한 번 해산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3번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일단은 말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첩에 적어주는 거죠.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듣지 않음,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스갯소리이지만 또 그 안에 뼈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뭐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선진국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아예 그 가드, 경비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학생들이 싸우면 담임이 바로 말리면 안 되죠. 가드를 불러야 됩니다. 일단 먼저 경고를 하고 너네 둘이 싸우지 마라, 누구랑 누구 하지 마라 라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바로 가드를 불러야 되죠. 왜냐면 이 둘이 싸워가지고 다쳐도 담임 책임이기 때문에 바로 가드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독이기 때문에 누굴 뭐 말리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담임의 역량으로 이렇게 처벌도 하고 뭐 분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보면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재직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A군이 동급생과 다툼을 벌였을 당시 이를 제지한 담임교사를 오히려 학생과 분리해달라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A군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 특수교사와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고 같은 반 여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대요. 이에 특수교사가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는 아들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라고 해서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A군이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니까 담임교사가 학생 보호차원에서 교실 뒷문을 잠근 것을 두고 정서적 감금이라고 했다라고 했네요.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정당한 지도가 범죄처럼 취급되고 있는데 이게 반복적인 담임 교체와 수업 중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혼란과 학습 결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저희 어릴 때랑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때는 저도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체벌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거의 뺨 맞는 거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당한 게 많죠.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아예 선생님들이 수업을 거의 안 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참 세상 사는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한편으로는 참 인생은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희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반장이 담임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엉덩이랑 다리가 완전히 피멍이 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려고 했었는데 또 다른 학생들이 또 말렸죠. 그냥 넘어가자. 우리 공부해야 되고 중요한 시기인데 저런 걸로 하면 되겠느냐. 또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이거를 또 얘기해서 사건을 키울 수도 없고 또 뭔가 학생 기록부나 이런 거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화가 되고 하니까 또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교대의 입시 결과 입결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이거는 방어 진료를 또 잘하면 되긴 한데 그게 또 쉽진 않죠. 지금 소풍을 가는데도 학생이 좀 잘못되면은 교사 책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무서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인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공무원이 되게 유명하다라든지 유망하다 이런 걸 보신 적이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불안정한 거예요. 저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다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그렇게 우대를 받지 못하고 유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긴 하죠. 일본도 공무원 경쟁률이 5대1 이렇게 라는데 사실은 5대1이라는 거는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나 아니면 비인기 직렬은 지원만 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잠깐 사귀었다던 여자친구도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도 사실 거의 시골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얘기하면 또 너무 신분이 노출되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란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한물 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은 많고 책임도 많은데 소득은 낮은 그런 직업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교사, 특수교사 이런 쪽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고 이걸 아예 회피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배우자를 고를 때부터 잘 골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특수학교에서 이러한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힘들이 더 셀 수 있어요. 특수학교 학생들이 왜 힘이 세냐? 사실은 우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암묵적인 룰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진짜 또 완전히 치명상을 입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끼리 싸울 때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지능이 좀 낮아지고 하면 그러한 인식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야생동물과 가깝다고 보면 되죠.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는 힘껏
다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걸 좀 제대로 균형을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애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바디캠을 아예 달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이제 그 상황을 증명하려고 한 거죠. 바디캠을 달아서 그때 있었던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을 시킬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수학교 학생이 교사의 여교사 신체를 움켜쥐고 또래 동급생 신체도 움켜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